안녕하세요. 혹시 유독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흥미로운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뭐랄까, 에너지가 차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전되는 느낌. 혹시 이런 경험이 잦다면, 아, 내가 사회성이 좀 부족한가? 하고 걱정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미 오래전에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독을 잘 견디지 못해서 계속해서 바깥에서 어떤 자극을 찾아다니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마주할 줄 아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집을 더 좋아하는 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뇌가 무의미한 외부 자극을 스스로 거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게 왜 결함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뇌의 아주 특별한 특징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지능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환경심리학에서는요, 이런 행동을 회복적 환경의 자발적 구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뇌가 자기한테 가장 좋은 환경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관문을 딱 닫는 그 순간 마치 방어막을 올리고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유독 여러분의 뇌는 이런 회복적 환경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뇌의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 세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죠.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위협을 감지하는 일종의 경보 시스템, 편도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감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높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어요. 동시에 뇌의 관제탑 역할을 하면 전전두엽의 활동량도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 가만히 쉬는 순간에도 주변의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가 모든 걸 아주 쉽게 설명해 줍니다. 보통 사람의 뇌가 그냥 일반 디지털 카메라라면 여러분의 뇌는 8K 시네마 카메라 같은 거예요. 시끄러운 모임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480p 화질로 대충 상황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서만 모든 걸 초고화질 8K로 녹화하고 있는 셈이죠.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 주변 소음, 조명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니까 정신적 에너지가 금방 방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격이 소극적인 게 아니라 그냥 처리하는 데이터의 해상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고해상도 뇌가 우리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먼저 이런 뇌는 진정성 없는 대화,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정크푸드 같은 대화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시간 낭비라고 느끼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감각이 아주 정밀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소리나 빛, 많은 사람들처럼 감각 정보가 한꺼번에 확 밀려오면 금방 인지적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이런 방해에서 벗어나서 깊은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작업실이 되어주고요. 또 복잡한 인간관계가 주는 스트레스 비용이 얼마나 큰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조용한 평화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가 실시간으로 시간의 기회 비용을 계산해요. 그래서 의미 없는 활동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특성들이요, 지능과 행복에 관한 아주 놀라운 과학적 발견과 하나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바로 진화 심리학자 사토시 가나자와가 진행한 대규모 연구인데요. 이 연구가 지능과 사회적 교류, 그리고 행복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기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가 많아질수록 행복감이 올라가요. 그쵸? 그런데 지능이 높은 그룹에서는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교 활동이 잦을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연구팀은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뇌는 보통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대요. 그래서 그 목표와 크게 관련 없는 사회적 자극들을 오히려 방해 요소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미 내면 세계가 충분히 풍요롭기 때문에 굳이 바깥의 시끄러운 자극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의 뇌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 속에서 뇌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몇 가지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가기 전에 미리 에너지 예산을 정해두는 거예요. 오늘은 내 배터리의 50%만 쓴다. 이렇게요. 또 불편한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딱 3초만 멈춰보세요. 이성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만의 안전구역, 단골 카페나 공원 벤치 같은 곳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고요. 무엇보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밀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를 충전시켜주는 사람, 정말 한두 명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이 회복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먼저 조명을 좀 낮춰서 뇌에 이제 쉬어 라는 신호를 보내고요. 딱 5분만 완벽한 침묵을 즐겨보세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과 뇌에 안전하다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간단한 3단계가 여러분의 뇌를 재충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절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는요, 이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기만의 고요한 주파수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억지로 다른 사람들과 맞추려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보내는 그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깊이를 여러분은 그 조용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뭘 할 때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힘이니까요.